저희 에드리절트의 원장님들이 전화 문의를 하셨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아무래도 뭐 얼마인가 뭐 이런 게 아닐까. 얼마요? 맞아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얼마예요? 인데 그 중에서도 블로그 하려고 하는데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블로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마케팅 하면 블로그를 다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이미 원장님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데 블로그 가격이 원장님들께서 병원 마케팅 대행사 한 3곳에서 5곳 정도 문의를 하신다고 하면 정말 대행사들마다 금액이 다르실 거예요. 그럼 이제 원장님들 입장에서 왜 블로그 금액이 다 회사마다 다르지? 라기보다 여기가 제일 싸네? 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선택하실 확률이 좀 높으시거든요. 블로그라는 거 하나만 해도 이 안에 상품이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데 저희 에드리절트에서 좀 가장 많이 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로그 파워팩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성 블로그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키워드 상위 노출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원내 공지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원내 블로그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만 해도 이렇게 블로그 하나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만약 여기서 조금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상품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또 각 상품마다 하는 방식이 모두 달라서 그 안에서 금액대도 모두 다릅니다. 우선 저희 상품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블로그 파워팩이라는 상품은 우리 병원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차별성을 좀 잘 담아서 여러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는 일종의 배포성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성 블로그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는 글이에요. 이 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파워팩보다 정보성 블로그가 훨씬 더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병원 전담 작가가 붙어서 우리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설득하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글 하나를 작성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장님들께서 블로그 가격을 이렇게 알아보시다 보면 글 하나에 막 10,000원, 20,000원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장님들이 문의를 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비용을 듣고 깜짝 놀라십니다. 저기 대행사는 한 건에 10,000원이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의학적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노출시킬 수 있는 로직도 이해를 해야 되고, 키워드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글을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용만 보고 블로그를 결정을 하시기에는 이 많은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블로그에 글을 썼다라는 기준으로 계약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10,000원이라는 20,000원이라는 비용에도 충분히 가능하실 텐데, 만약에 정말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신규 환자를 늘리고 우리 병원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가격만으로 블로그 상품을 선택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로그 상위 노출 상품은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키워드들이 보통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세곡동이면 세곡동 정형외과 이렇게 검색했을 때 우리 병원의 컨텐츠가 노출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상품이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고 합니다. 이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냥 항상 그 블로그 영역에 우리 병원이 노출되게 하는 상품이고요. 좋은 블로그를 세팅을 해서 컨텐츠 잘 만들어서 노출을 시키고 이 노출이 잘 되게끔 유지하는 그런 실력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원장님께서 컨텐츠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크게 없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블로그는 원내 소식을 전하는 블로그인데요. 얘는 좀 편의상 공식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광고회사에서 진행하는 블로그는 말 그대로 광고를 위한, 우리 병원을 좀 알리기 위한 그런 블로그 운영이고요. 공식 블로그는 우리 병원의 소식, 예를 들면 원장님께서 학회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내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거나 개원 기념일이 있다거나 이런 행사들을 그 소비자분들께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블로그고요. 얘는 잘하면 노출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병원 소유의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력이 좀 좋지 않은 블로그들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식 블로그는 노출 목적으로 하시기보다 약간 브랜딩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운영하는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는 게 많이 들어본 용어고 원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많이 실감하실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이게 체감이 되는 걸까요? 보통 상위 노출이라고 하면 원장님들이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키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병원과 관련된 여러 키워드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병원이 항상 검색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고 그걸 이제 상품으로 한 게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는 상품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블로그나 이런 세부 키워드 개념이 없을 때는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에 노출이 되면 무조건 환자가 왔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 정보도 별로 없는 상태고 그냥 본인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의 범위가 이제 조금 좁다 보니까 이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하면 뭐 환자가 되게 많이 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환자분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검색하는 키워드도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리고 다양해졌고, 그래서 저희가 한 병원당 만드는 키워드 리스트가 보통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조회수가 무조건 많은 키워드 하나가 뜨면 환자가 온다라기보다 얘가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조회수 높은 키워드가 노출 보장도 되면서 좀 세부적인 키워드들이 같이 옆에서 노출이 되어야, 그래야 좀 환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해서 좋은 이유는 그냥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의 조회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유입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상위 노출가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 병원에 맞춰서 전략을 좀 잘 세워서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진행을 하고, 우리 병원 이 블로그 상위 노출보다 좀 이렇게 세부적인 키워드를 좀 더 많이 노출시키는 상품이 더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세부 키워드만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막연하게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블로그를 활용한 마케팅법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이 외에도 너무 많은데 뭐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많아서 가장 많이 하시는 상품 중심으로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영상의 결론은, 그래서 문의를 하실 때 블로그 얼마예요? 라고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